그런데 간혹 파티룸으로 쓸 거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는 절대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이랑 내가 투자한 시설비 이런 것들까지 다 못 받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자, 드디어 파티룸을 계약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파티룸 매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진님이랑 같이 보면서 어떤 점 때문에 이 파티룸을 계약하게 됐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가 이수역에서 몇 분 거리죠?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건물입니다. 여기 건물 3층이에요, 3층. 코너에 있는 건물이라서 가시성이 좋고 그 먹자골목 바로 옆이잖아요. 네. 먹자골목이랑 바로 붙어 있어서 파티룸 입지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층 전용 입구라고 여기를 할 수 있고 약간 골목에 있지만 사실 파티룸은 찾아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구가 도로변 앞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간판이 들어갈 자리고 이쪽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면 새로 계약한 이 파티룸의 공간이 나옵니다. 올라가 보죠. 아, 그리고 여기 바로 파티룸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가 밤에는 좀 공간이 있나요? 밤에는 그래도 네,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항상 파티룸에 오시면 사람들이 주차장 없냐고 물어보거든요. 3층으로 갑시다. 자,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짜잔! 이런 공간입니다. 저희가 이 언디파인 이수역점을 어떻게 공간 기획을 할 건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문으로 딱 들어오면 이제 메인 공간이 여기예요. 근데 아쉽게도 기둥이 딱 중간에 두 개가 있잖아요. 요거를 좀 고려해서 책상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메인룸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 벽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빔 프로젝트를 달아서 사람들이 같이 뭘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저희는 또 회사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워크숍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공간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이제 알파룸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좀 분리돼 있어서 편하게 노래도 좀 부르고 쉴 수도 있고 다른 분위기의 좀 섹션을 나눠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디파인의 메인 컨셉인 이제 루프탑이 있습니다. 그 루프탑도 이쁘게 꾸며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바베큐도 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페인트도 기본적으로 좀 흰색으로 잘 돼 있고 그리고 바닥도 우리가 원하는 컨셉인 약간 어두운 우드나 회색 타입으로 돼 있어서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실내 테라스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전구들 이렇게 해놓고 또 와인 한잔 할 수 있고 실내 테라스 공간을 꾸며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면은 야외 공간.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서 이 공간들을 만들 거고 이제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인 루프탑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오, 루프탑. 루프탑 면적도 넓고 되게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런 후황이 있는데 이 건물주분께서 바깥쪽으로 빼주기로 하셨고 이 공조기도 좀 뭔가 디자인을 해서 이제 미관상 괜찮도록 할 예정이고요. 바로 옆에 보면 여기도 이제 파티룸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좀 잔디 깔고 이렇게 조명들 세팅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여기 옥상이 바로 옆에 붙어있네? 그럼 여기 옥상 올라오면 막 인사할 수도 있겠는데? 옆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주거 건물이 아니면 웬만해선 민원이 거의 안 들어와요. 네. 옆에도 이제 상가들이 많은 상업 공간이다 보니까 그죠. 여기도 다 상가고 원룸텔이 있긴 하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주변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주거 공간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 하면은 그럼 그런 물건들은 피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심지어 어떤 데는 주거 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민원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던 매물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바로 내려갑시다. 드디어 우리가 언디파인 이수역점 우리 PD님 매물을 계약을 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설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빨리 구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혹시 이수역의 매물을 구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네. 상권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본질님한테 물어봤을 때 파티로 하기 괜찮다라고 일단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본질님 처음 봤을 때 혹시 어떠셨어요? 사진상으로 좀 작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판단했을 때 사이즈가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고하기로 한 거죠. 근데 여기가 또 재밌었던 게 처음에 문의드렸던 그 부동산에서는 여기가 매물이 나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간 게 아니고 그냥 파티룸이 안 되는 매물이었지 매물이 나간 건 아니었더라고요. 건물주가 파티룸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몇 시간 뒤에 다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건물주가 갑자기 한번 보여줘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그렇게 보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사실 매물 찾을 때는 발품을 좀 많이 띄워야 돼요. 내가 찾는 매물이 바로 한 번에 딱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건물주가 처음에 파티룸을 원래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갑자기 건물주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건물주분이 혹시 이 파티룸 하시려는 분이 처음 하시는 분이시냐? 제가 처음은 맞지만 언디파인이라는 여러 지점을 갖고 있는 파티룸 브랜드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찾아오셨나 봐요. 후기도 많고 운영했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믿음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분께서 네.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죠. 아무래도 이제 파티룸이 좀 건물주 입장에서 좀 꺼리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뉴스에서 파티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매물을 구할 때 언디파인 브랜드가 지점도 많고 관리가 잘 되는 브랜드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제안을 하면은 건물주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견적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제가 아는 업체들이 또 많기 때문에 거의 최저가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 견적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투자금을 최대한 낮춰야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본질님은 인테리어 예상 견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1,000만 원 내외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지점 같은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 세이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또 하나의 장점이긴 합니다. 본질님 저희가 이번에 파티룸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되게 놀랬던 게 특약상만 A4 용지로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세세한 항목까지 미리 얘기를 해서 계약서에 적어두는구나.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특약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처음에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사항에서 특약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파티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특약 내용을 당연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수역점 계약할 때도 임대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민원이나 소음이 있을 경우 공간 사용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특약사항을 요청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파티룸을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삭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대인분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조항은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옥상을 사용할 예정이잖아요. 옥상을 딱 봤을 때 2층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후항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딱 옥상 중앙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옥상을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 후항을 그 지붕 위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특약사항으로 우리가 적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렌트프리. 우리 입장에서는 렌트프리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렌트프리를 안 주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렌트프리를 처음에 조금 높게 부른 거예요. 네. 한 2개월, 3개월 정도로 높게 부르고 결국에는 이제 한 1, 2개월 정도로 중간점 협의를 해서 이제 렌트프리 기간을 얻어낸 거. 그렇게 한 3가지 정도의 특이사항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신중하게 문구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지키겠다 했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계약사항들을 어겼을 때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죠. 나중에 뭐 소송으로 간다든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우리 임차인 분들이 파티룸으로 쓸 거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파티룸 매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파티룸으로 이제 영업을 하다가 임대인과 엄청 큰 충돌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임차인은 거기서 이제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보증금이랑 내가 투자한 시설비 이런 것들까지 다 못 받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계약을 완료했고, 그리고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잔금을 딱 치르자마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백지 같은 공간을 어떻게 우리 언디파인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하는지, 그리고 이 인테리어 할 때 비용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하는 꿀팁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파티룸 마케팅, 이 이수역점을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 하는지 정보들, 노하우들, 꿀팁들도 같이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